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피로골절, 오늘은 피로골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피로골절은 좀 더 자세히 분류를 하면 부전골절, 온전하지 못하다. 피로골절, 피로해서 생긴다. 뭐 이렇게 단순히 말을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정상적인 뼈는 지속적으로 재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많이 걸으면 또 힘을 많이 받는 부위는 뼈가 두꺼워집니다. 걷지 않으면 뼈가 약해지고 또 운동을 많이 하면 뼈가 튼튼해지고, 정상적인 뼈는 뼈에 가해지는 힘에 따라서 압력과 스트레스에 따라서 재형성, 두꺼워졌다 얇아질 수도 있는 거고, 강해졌다 약해졌다 약해진 것이 강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상인 사람이 너무 많이 써서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거를 피로골절이라고 합니다. 피로골절 즉 너무 많이 썼다. 정상뼈를 가진 사람, 운동선수, 군인 어떻게 됩니까? 운동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군대에 입소해서 막 구보를 합니다. 그럴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피로골절이라고 합니다. 가령 달리기를 예로 들자면 일주일에 주당 연습 시간이 120km 이상인 사람, 즉 매일 한 20km씩 뛰는 사람은 피로골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뼈는 원래는 정상인데 너무 많이 써서 생길 수 있습니다. 골절이 생기는데 그걸 피로골절이라고 합니다. 운동선수는 계속 운동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뼈가 튼튼한데 어떻게 골절이 생기느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갑자기 운동을 증량시킨다든지, 평지만 뛰다가 뭐 오르막을 많이 뛴다든지, 커브를 많이 뛴다든지, 발이 원래 운동선수이긴 한데 발이 약간 변형이 있다든지, 또는 어떤 원인으로 운동을 잠시 안 하다가 갑자기 팀에 합류해서 운동을 많이 했다든지, 이런 것이 운동선수에서도 피로골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운동선수는 사실은 일반인보다 절대적으로 워낙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피로골절도 발생하는 일이 흔합니다. 지금 요거는 보면은 엑스레이 상에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피로골절은 뼈가 똑 부러진 경우도 있지만 엑스레이로 아무리 봐도 금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짝 금이 간듯 만듯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이 엑스레이가 이 부분에 이상이 있는 환자인데 엑스레이로 봐서는 거의 정상으로 보입니다. CT를 했더니 그제서야 가는 금이 보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뼈 주변이 허옇게 변해 있습니다. 즉, 그 사이에 힘이 계속 누적돼서 가 있기 때문에 뼈가 딱딱해진 겁니다. 딱딱해졌는데도 못 견디고 금이 살짝 가는 겁니다. 뭐 그럴 때는 그냥 두고 볼 수도 있고 또 수술해서 버텨줘서 그걸 낫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좀 더 뚜렷하죠. 이렇게 하면 뼈가 뚝 부러지고 한쪽은 붙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수술해서 또 이와 같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피로골절은 여러 군데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이게 발목 관절인데요. 발목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 금이 보이는 둥, 안 보이는 둥. 이게 무슨 뚝 부러지는 어디 갑자기 다쳐서 뼈가 뚝 부러지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살짝 금이 간 듯 만 듯하고 뼈가 이 주변에 비해서 고무스름한 데 비해서 여기는 좀 허옇게 보입니다. 이 부분은 뼈가 좀 허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피로골절이겠다 하고 CT를 해보면 여기에 모서리를 따라서 디디면은 요렇게 충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 방향으로 이렇게 충격이 딱 올라가기 때문에 그 충격이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모서리, 요 모서리 부분에 딱 골절선이 생기는 겁니다. 완전히 끊어진 것도 아니죠. 그러면서 뼈 주변이 막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충격이 계속 가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거, 이런 거에 피로골절입니다. 그래서 또 이 다리에 종아리 뼈에 이렇게 큰 뼈에도 여기 보면 잘 보면 뼈가 두껍죠. 여기가 뼈가 불룩해지면서 여기에 보면 아주 미세하게 살짝 금이 보입니다. 이게 피로골절입니다. 뼈를 끊어서 이제 위에서 CT를 해서 보면은 뼈가 이 정도 생겨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이 부분에는 스트레스가 거기가 많이 가니까 뼈가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졌는데도 못 견뎌서 이렇게 금이 가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운동선수나 과도하게 몸을 쓰는 사람, 군인 뭐 이런 경우에 이러한 피로골절들이 생길 수 있고, 지나친 힘이 가해져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힘을, 즉 활동을 조금만 줄여주면 정상적으로 치료되고 증세도 좋아지고 뼈도 다 원래대로 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대조적으로 부전골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온전치 못하다.
근데 결국은 사실은 이것도 피로골절의 종류에 이렇게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차이가 뭐냐면 아까는 뭐죠? 뼈는 정상인데 운동이 너무 무리됐을 때 그게 뼈가 못 견디는 거고, 요거는 뼈가 원래 약하기 때문에 별 자극이 없이 뼈가 부러져 금이 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심한 사람, 당뇨병이 심한 사람, 류마티스 관절염 같이 뼈가 좀 약한 사람, 이런 경우에는 금이 싹 별일 없이 그냥 금이 가면 그걸 갖다 부전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치지 않고 생긴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피로골절이 여성에서 발생할 때는 그 여성이 골밀도가 낮고 뭐 이런 칼슘 섭취도 부족하든지 또는 여성의 생리와 이런 그 호르몬과 이런 뼈의 그런 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규칙한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엑스레이 상에 보면 아무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뒤꿈치뼈인데 뒤꿈치가 몹시 아프다고 환자가 분이 왔습니다. MRI를 해봤더니 뒤꿈치뼈에 이렇게 이거를 골수부종이라고 하는데 뼈가 여기서는 다 검게 보이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희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분은 당뇨병이 있고 그런 분인데 이것이 부전골절입니다. 힘이 일종의 피로골절이죠. 별 특별하게 강한 충격이 뼈가 뚝 부러지는 건 아니지만 저절로 금이 잘 보면 여기 검은 부분이 보이죠. 이렇게 금이 간 겁니다. 그래서 피로골절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엄밀히 나누면 부전골절, 뼈가 약해서 금이 가는 거, 피로골절, 뼈는 정상인데 운동이 무리돼서 생기는 거, 이거가 있을 수 있지만 둘 다 다친 일 없이 반복적으로 힘이 가해져서 생긴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합니다. 어긋나지 않았으면 대부분 수술하지 않고 활동을 줄여서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의 경우에 쉬었다가 운동을 하면 다시 생기고 운동을 하면 다시 생기고 그럴 수가 있죠. 또 그럴 경우든지 또는 어긋나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이 피로골절이 일단 생기면 잘 낫지 않고 확 어긋나고 완전 골절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피로골절도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또는 부위에 따라서 치료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이걸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얘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